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원 뉴스 세 번째 시간. 오늘 얘기할 내용은 최근 뉴스를 보면은 암컷 생쥐 2마리로부터 새끼를 얻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사람한테 적용하면 아빠 없이 두 엄마로부터 아이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성생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성생식은 뭐 단위생식, 처녀생식, 영어로는 parthenogenesis 또는 asexual reproduction 하는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자와의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난자로부터 배아 혹은 개체가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단위생식은 곤충이나 하위 식물에서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척추동물에서도 파충류나 양서류, 어류 등에서도 관찰이 되고,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포유류에서는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단성생식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난자가 있는데 난자는 이미 이제 감수분열을 거쳐서 반수체죠. 근데 이 반수체가 정자하고 수정을 해야만 이배체가 되고 개체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난자가 수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발생을 해서 반수체의 개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꿀벌이나 개미에서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럼 이배체의 개체는 어떻게 생길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난자가 염색체, 복제를 거쳐서 반수체에서 이배체가 되고, 이 이배체의 난자가 발생해서 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또 난자와 난자끼리 그 결합에 의해서 이배체의 난자가 생기고 여기서 개체가 생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비롯한 포유류에서는 왜 단성생식이 불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이 난자에서 유래한 목의 염색체와 정자에서 유래한 북의 염색체는 그 각인이라는 현상, 영어로 임프린팅이라고 합니다. 각인이라는 현상으로 인해서 발현하는 유전자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인간의 유전자가 한 3만 개 정도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거기에 1%에 해당하는 한 300개 정도의 유전자가 목의 염색체와 북의 염색체에서 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약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발생이 일어나면 이 난자에서 유래한 또는 난자에서만 발현되는 유전자와 정자에서만 발현되는 유전자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개체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포유류에서는 단성생식이 불가능하고 양성생식만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이제 각인, 임프린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각인이 생기는 이유는 DNA의 메틸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틸기가 DNA에 붙는 거죠. 근데 이게 유전자 발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DNA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CG라는 염기서열이 있다고 하면 반대쪽도 CG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기에서 이 사이토신 염기가 메틸화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이토신 염기의 메틸화는 이 주변의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메틸화가 됨으로 해서 다른 단백질하고 결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메틸화가 되긴 되는데 북의 염색체하고 목의 염색체에서 이 메틸화의 양상, 각인의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각인이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생식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그럼 두 마리의 암컷 쥐로부터 태어난 생쥐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요? 이 방법은 중국 과학원에서 2018년 10월에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 난자로부터 반수체 배아줄기 세포를 만듭니다. 반수체니까 N이죠. 그 다음에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 세 곳의 각인 부위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자에서 발현되지 않던 유전자가 발현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교정이 된 배아줄기 세포, 반수체 세포를 난자에 주사하는 거죠. 그럼 난자에 있는 염색체하고 이 교정된 염색체가 합해져서 이배체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개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210개의 배아를 이용을 했고 그 중에 29마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쥐도 건강하게 자라고 그 다음 이제 메이팅도 해서 그러니까 다른 수컷하고 교배도 해서 그 자손도 낳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그 암컷으로만 그렇게 새끼를 얻었는데 그럼 수컷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동일한 연구자들이 이번에는 정자를 가지고 그 반수체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유전자 가위로 교정을 했는데 7곳의 각인 부위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 핵이 제거된 난자에 주사를 하는데 그 교정된 배아줄기 세포도 주사를 하고 정자도 주사를 해주고 다른 정자도 주사를 해주고 그래서 이 정자와 교정된 배아줄기 세포의 염색체가 합해져서 이배체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체가 태어나긴 났으나 48시간 이상 생존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단성 생식 경우는 지금까지 관찰된 것이 모두 암컷에서만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컷 두 마리로부터 생쥐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빠 없이 두 명의 엄마로부터 미래에는 사람도 두 명의 엄마로부터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인 문제와 과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는 당연한 문제가 있고 또 과학적인 문제로 보면은 이렇게 유전체 교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신적 또 육체적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되기 전에 섣불리 아이를 낳는다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